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지누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24년 실적 개선 가능할까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현재 지누스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 있는 회사죠. 현재 지누스의 그 어떻게 보면 부진한 실적 때문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조금 제한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 이 지누스에 대한 현 상황 체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발현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지누스를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봤던 참고했던 타이틀인데 이 현대가 자체가 이제 1분기 매출 1.1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이틀에서 지누스는 부진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경기 침체에 따라 지누스 부진은 부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까지 작성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24년 4월 9일 날 나오는 뉴스죠. 오늘은 4월 18일인데 사실 이 지누스가 매트리스 그리고 침실 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2년 3월 달이죠, 정확하게. 22년 3월 달에 이 현대백화점이 이 지누스 지분 30%를 인수를 합니다. 그때 인수 가격이 7,747억 원이었고요. 지분 인수와 별개로 현대백화점은 지누스의 인도네시아 공장의 설립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200억을 어떻게 보면 신주 인수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포함해서 토탈 22년도에 이 지누스를 인수하면서 현대백화점이 썼던 금액이 얼마냐? 총 거의 9천억을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대백화점 M&A 역사상 가장 큰 M&A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썼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M&A라고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9천억.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의 그때 큰 이슈였냐면 22년도 당시에 네. 22년도 3월에 인수를 했으니까 2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1년도에 이 현대백화점이 한 해 영업이익으로 2,600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매출이야 한 3조 5천억 정도 했지만 한 해 영업이익이 2,600억이었던 회사가 9천억을 주고 M&A를 했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재 그 지누스의 부진이 꽤 깨아플 텐데 이 지누스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지누스는 이 본래 미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매출의 거의 90%가 미국향 매출이었고 이 미국에서 그 매트리스 점유율 3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그 큰 시장에서 매트리스 30%를 차지하고 이 미국의 1위 매트리스 기업이었고 그리고 22년 기준 아마존 글로벌 매트리스 판매 1위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이런 한국 매트리스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삐걱거린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지금 상황에 온 데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겠지만 사실 22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22년, 23년도 원자재 쇼티지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라텍스, 고무 이런 원가가 워낙 올라갔던 부분, 원재료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 비용적인 부담도 많았겠지만 다만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주 강점을 보이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난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누스를 상대로 매트리스 섬유 어떻게 보면 매트리스 내에 유리 섬유로 인해서 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집단 소송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팔로우하는 기사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23년도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현대백화점과의 빅딜인 지누스 미국에서 유리섬유 집단 소송 리스크를 벗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1년에 걸쳐서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털어냈던 건데 내용적으로 조금 보자면 제품의 구매자들과 잠정적인 조정의 합의를 이뤘다고 하고 당시에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주 남부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제품의 구매자들과 유리섬유와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잠정적인 조정 합의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뭐 실제로 이 해당 부분에서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다라고 뭐 정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뭐 이때 소송을 낸 이유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언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소비자가 한 소비자가 진수 매트리스 사용한 뒤에 염증, 발진, 천식, 발작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건강상의 문제를 뭐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불거졌는데 이 지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과 꾸준히 중재를 시도해 왔으며 이 기사가 났던 23년 4월 달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조정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나온 기사입니다. 뭐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적으로 발현이 됐을까라고 보자면 네, 이게 22년도에 발생했던 소송인데 사실 뭐 이 매트리스 이 수출입니다. 이 수출로 봤을 때 사실 크게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2년도에 매트리스 매출이 5,400억 수준이었고 23년도에는 오히려 잘 됐죠. 5,800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사실 이 조정이나 소송 관련돼서 이 비용이 나갔던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소송 자체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숫자로서 확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네, 죄송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조금 참고를 해보고요. 다만 22년도, 23년도에 이 수출 이 중에서 감소한 품목이 베드룸 퍼니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침실 가구죠. 침실 가구가 4,600억을 하다가 2,700억으로 거의 뭐 2천억 정도 매출이 줄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 매트리스는 이 수면을 위해서 필수지만 이 침실 가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23년도에 이 금리의 최고점을 찍고 이거에 대한 소비가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현된 실적을 한번 보자면 네, 죄송합니다. 23년도에 매출은 9,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 했는데, 이걸 전년이랑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1조 1,000억 정도 했는데, 딱 한 2천억 정도 비죠. 2천억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가면서 점점점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원자재 쇼티지라던가 뭐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보면 사실 부채 비율이 꽤 높았던 21년까지는 꽤 높았던 상황인데 뭐 거의 113%니까 뭐 지금은 66%로 굉장히 낮아졌는데 아마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했던 부분은 이 부채 상환에 있어서 조금 비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을 해보고 말씀드린 뭐 소송 관련 비용으로도 조금 썼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딴해서 이 현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본다면 현재 조금 장기적인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주가가 현재는 뭐 52주 신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몇 년간의 최저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종목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매출단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견조한 상황이고 뭐 감소가 있더라도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21년도부터 갖고 왔으니 22년도 그리고 23년도 그리고 최근에 24년도인 상황입니다. 사실 뭐 소송이 뭐 이때 당시 22년도 이때 당시 이때 시점에 일어났으니까 이때부터 이 과도한 하락이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되니 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꽤나 저조할 거다라는 이런 우려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거고요. 다만 21년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뭐 9만 원 초반대까지 거래가 됐던 거는 사실 코로나 20년도 21년도에 그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때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비대면, 이 언택트, 셧다운 이런 부분이 이 집안에 있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뭐 가구도 바꾸고 뭐 침대도 바꾸고 이러면서 폭발적인 성장 이러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그러한 뭐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금리도 워낙 고금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재를 판매하는 진우스의 현재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었으니까 음, 뭐 다만 그 영업이익이 준 거는 일회성 비용, 22년, 23년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이 비중이 높다 보니 앞으로 있을 24년도의 그뭐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단에서 뭐 21년도, 22년도의 그 서프라이즈,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21년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 22년도의 수준, 뭐 어떻게 보면 23년도 매출 수준을 유지해주고 영업이익이 조금 다시 올라간다면 뭐 적정 주가가 그때가 뭐 그 정도의 실적이 발현이 된다면 적정 주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뭐 올라오려면 한참 먼 그런 상황이지만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2만 원 후반, 2만 원 중반에서 뭐 후반대까지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낮아진 주가 레벨이 지금까지 악재를 모두 반영했다라고 해석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 주가도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주가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조그만한 이슈나 호재거리가 있어도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누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지누스가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최악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의 끝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 혹은 이 지누스가 이 PBR이 0.4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저 PBR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PBR 한 배를 목표로 이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0.4가 1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 이 만약에 정책이 강제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요. 앞으로 뭐 지누스에 대한 뭐 추가 이슈라던가 종목 분석이 있다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누스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